안녕하십니까? 2027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대성입시연구소장 김원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각 입시연구소장 이영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화두가 되고 있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네, 지역의사제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네. 2027학년도 의대 증원이 490명으로 결정이 됐고 그 490명이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겠다라는 뉴스가 2월 1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사제라는 게 단순히 의대에 들어가는 기회가 많아졌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우선 뭐 전체적인 의대 정원을 봤을 때 늘어나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는 게 좀 쉬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 이게 그냥 의대 신입생이 아니라 지역의사제란 이름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지역의사제가 뭔지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의사제는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입생 중에 일부를 약간 계약을 맺듯이 해당 지역에 졸업을 하고 났을 때 다시 그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기간을 정해놓은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무복무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지금 정해놓은 것은 10년이에요. 근데 이 10년은 졸업의 기준으로 10년인데 혹시 수련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남원권의 졸업생이 전북대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수련 기간이 4년이 전북대라고 하면 그 4년을 의무복무 10년에서 제해주고 다시 남원으로 돌아와서 6년을 근무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 소재 병원에서는 의무복무 기간이 불가능한 걸까요? 네, 우선 지금 정해놓은 것은 서울 소재에서 수련은 할 수 없다라고 좀 지정해 놨습니다. 설명이 너무 어려운데요. 네. 예시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렇게 볼까요? 충청도로 한번 가볼게요. 충청남도의 홍성권에서 졸업을 하는 학생이 만약에 충남대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자, 졸업을 하면 그 학생은 어디로 가느냐? 대전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가 다녔던 학교의 권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지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천대를 지역형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경기도 의정부권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게 기존의 지역 인재의 경우는 애초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가능했는데 그 지역 인재와 좀 다른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경기와 인천의 일부 권역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이게 좀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에 있는 소재지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죠. 만약에 대전 광역시 정도의 대도시에서 졸업을 한 학생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처음에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인접 지역형이라고 해서 대전 광역시에서 졸업한 학생이 만약에 충남대를 갔다라고 하면 의무복무 지역이 대전이 아니라 그 나머지 권역 있죠. 네, 그쪽에서 의무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대가 아니라 충북대에 합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지금 그렇게 된 지역이 크게 두 군데라고 좀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대전을 포함한 충청 남북도 그리고 전라 남북도가 그렇게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전 소재의 지역에서 졸업을 한 학생이 충북대를 지원하게 되면 충남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충북대 인근에 있는 권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르네요. 네, 우선은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상당히 좀 두리뭉실하게 좀 나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좀 원론적으로 좀 나와 있고 정확한 것은 나중에 교육부 차원에서 각 대학에서 발표된 어떤 규정들을 봐야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역의사제로 배정된 490명이 32개의 대학에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아직은 확인하기 어렵겠네요. 네, 그래도 지금 발표되어 있는 이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뭐 국립대냐 사립대냐 또는 정원이 50명을 넘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인원들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경기 인천 지역은 한 학교당 한 6명 정도 수준, 대여섯 명 정도 되고요.
또 지방 쪽에서는 많으면은 한 학교당 한 30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16명에서 한 18명 정도 증원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역의사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설계하려면 5월 말에 나오는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학생들한테 안심이 되기 위한 간단한 가이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뭐 가이드라고 하면 보통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건 과연 몇 점 정도 붙을 수 있나요라고 하는 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확실한 것은 이 지역 의사제가 일반 전형에는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뭐 미미하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재학 조건이 좀 많잖아요. 지역 인재는 큰 차이가 있다면 해당 지역의 학생이 지역 인재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졸업하고 나서는 어느 지역으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 지역 의사제는 그렇지가 않고 재학 조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입결에 예측되는 점수는 지역 인재보다는 좀 낮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지역 인재 의대보다는 좀 낮으면서 나머지 메디컬, 즉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나 수의대에는 연쇄적인 좀 영향을 좀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소장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네요. 네,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현재 나와 있는 정보들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할 텐데 우리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왔을 때 다시 영상을 준비해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네.